들어줄지 그거는 사실은 당분간은 쉽지 네. 않아 보입니다. 자,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면서요. 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올라가는데 민주당은 떨어질까? 그게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. 왜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? 라는 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홍 소장님,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정치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야기했지만 일단 이재명 이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보면 지난 대선 때보다도 지금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아니 근데 지금처럼 좋은 정말 야당으로서 보면 야당의 지금 압도적인 보면 아니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렇게 줬지 탄핵 소추당했지 질이 멸렬하지 지금 뭐 의석도 별로 없지 아니 뭐 하나 안 좋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요? 그렇죠. 일단 그 수치를 한번 볼까요? 네. 그 지난 대선 때나 아니면 일단 최근 거를 한번 봅시다. 최근에 그 지난 연말부터 해갖고 이번 최근까지 이재명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게 준비가 됐나요? 네네 감독님 한번 보여주세요. 다자대결에서 이제 네. 그 이번에 다자대결에서 어저께는 그 MBS 조사에서 31%고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32%잖아요. 네. 이게 31, 30%대 초반 30%대까지 30%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그 지난 신년 여론조사 내지는 작년 말 조사에서는 한 38, 40%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. 네.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떨어져서 지금 30%에 걸쳐 있어요. 걸쳐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등골이 서늘한 네네. 지금 숫자다.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번 시간에 와서 얘기할 때는 원래는 다자대결에서도 이 정도 국면에서는 50% 이상 나와야 된다. 그렇죠. 50% 근데 나와야 50%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아예 지금 뭐 40%도 그때 40% 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30% 선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네네. 거죠. 네. 선에서. 그래서 그런 면에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등골이 서늘한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나온 MBS 호감도에서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호감도가 37%. 37%밖에 안 되죠. 그리고 비호감이 60%입니다. 60%. 제가 지난 대선 때를 보면 20대 대선을 이제 20대 대선을 한 넉 달 정도 남기고 그 MBS가 조사한 게 있어요. 네. 그때는 이재명 호감도가 41%였어요. 그리고 비호감이 56%였고. 그래서 그때는 41%인데 지금 37%다. 그럼 오히려 더 떨어졌단 말이죠. 근데 그때도 그 41%를 얘기할 때도 상당히 그 비호감이 56%이기 때문에 야, 비호감이 너무 높은 그 수치다. 네. 지금 저기서 보면은 그 12월 이렇게 똑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걸 지금 네. 계속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. 이재명 12월 22일 40%가 안 되네요. 38%, 36%, 31%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지금 같은 기관이에요. 한국리서치. 네네. 같은 기관에서 이거는 저런 추세를 볼 때는 같은 기관 거를 봐야 되기 그렇죠.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호감도를 보면 지난 대선 때는 41%였는데 이제는 37%란 말이에요. 37%. 근데 저 때도 이게 그 41%가 낮다고 하면서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네네, 맞아요. 근데 그때보다 더 낮아요. 더 낮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그 제일 정당 제일 의석 정당을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런데 호감도는 더 낮다. 그 이유는 뭐 반복적으로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뭐 국민들한테 그 안정감을 주는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네. 계속 그 본인의 그 대권에 대한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국민들한테 불안감만 계속 가중시키는 그런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이 전국에 그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 호감도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떨어지지 않나. 참 국민들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같아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배경에는 그 아주 이재명의 참 코만 파주는 우리 박찬대가 있지 않습니까? 박찬대가 원내대표잖아요. 근데 원내대표와 보면 이게 완전 강성들이에요. 네. 원내 수석부 대표가 김용민입니다. 네. 뭐 등등 이러다 보니까
계속 그동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만 많이 해왔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도 어제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? 그 진작 좀 내지 이거를 하면 그렇죠. 진작 통과될 거 아니냐. 네. 그리고 또 그것도 뭐 여당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 막 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야 박찬대 너 때문이야. 네.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?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는요, 이제 본회의, 뭐 국회 상임위 뭐 등등, 원내 일정을, 상대당하고 좀 해야 되니까, 겉으로는,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언정, 겉으로는 가장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타협적인 네.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, 보니까요, 이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패착을 둔 거 아닙니까? 거의 치명적 자충수를 둔 거 네. 아닙니까? 그 민주당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네. 근데 마치 자기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뭔가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른바 점령군 행세를 했는데 좀 표정 관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때는. 더군다나 이재명이 좀 그렇게 강성 스타일이면요. 원내대표 좀 박찬대는 좀 말랑말랑하고 말이죠.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뭐 어떤 여지를 열어놓고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약이 우리가 보면 뭐 배드캅, 그캅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민주당의 그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? 하나도 없었어요. 네. 다 자기들이 뭐 잘 나왔고 뭐 이런 국면이 만들어진 것처럼 강강으로만 나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12월 14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되면서 일단 직무정지가 됐잖아요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게 진짜 이게 황당무계하고 얼토당토하는 거지만 이게 유혈 사태까지는 안 갔잖아요. 그렇죠. 만약에 피를 봤으면 아우, 저는 달라졌다고 전혀 봅니다. 다르죠. 피를 봤으면 달라졌는데 피를 안 보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되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해가지고요. 몇 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이 된 거예요. 네.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된 상태니까 이제 윤석열은 무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한꺼풀 꺾인 거 아니에요. 네네. 꺾인 상태에서 이재명 일당이 저기를 점령군 행사를 하는데 또 이재명이 뻘짓한 게 뭐냐면 자기 선거법 관련해 갖고 네. 그 서류 안 받겠다고 해갖고 무슨 이사를 갔다는 둥 집에 문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는 둥 폐문부제. 뭐 이사 불명 폐문부제 그다음에 이재명 그 변호인 해줄 사람이 줄을 섰을 텐데 네. 뭐 그 변호인 선임도 안 해갖고 말이죠 국선 변호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야 니도 안 되겠다. 윤석열이 저 비상계엄 한 것도 좀 그렇지만 니도 좀 안 되겠다 하는 저는 이런 여론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. 우리가 옛날에 네. 국회에 이제 출입하다 보면 그래도 원내대표단들은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지금까지 협상을 했다는 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네. 결국 이 박찬대가 정치가 안 되는 이 이력이 안 되는 선수인데 그렇죠. 이 무리하게 이제 이재명 이제 똘마니니까 이제 원내대표 시켜놓으니까 이게 뭐 협상을 뭐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홍 소장 이야기했던 이 지지율 추락의 결정적 배경에는 일단 1반은 제가 볼 땐 박찬대, 2등은 일단 정청래 네. 뭐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싶어요. 그 의원님도 뭐 국회 출입 뭐 다 해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국회 출입할 때 그 당시에 당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저는 잘 네.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에서는 김무성, 저쪽에서는 박지원 그 두 분이 원내대표를 할 때가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뭐 상도동과 동교동의 대표적인 네, 그 맞아요. 이제 이 정치인들이었지 그때가 않습니까? 한나라당 시절에 네, 한나라당 시절에. 네. 그때 두 분이 뭐 사실 뭐 실제로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밑 협상이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졌어요. 끊임없이 정치가 계속, 살아있었죠. 정치가 그 물밑 협상에 의해서 살아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거의 속사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취재도 하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. 완전히 사라졌고 또 제가 이 기자 시절에 이제 어떤 거를 분석을 해봤냐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단 말이죠. 이제 이쪽 뭐 100명 이상 있고 저쪽 100명 이상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냈던 법안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빅데이터로 분석하면서 그
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제 진보와 보수 성향을 쫙 이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. 그러면 당연히 이 민주당 계열 쪽에서는 다 이제 그 왼쪽으로 많이 가 있고 이쪽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다 몰려 있지 네네. 않겠습니까? 근데 희한하게 원내대표라는 양쪽 당은 가운데로 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냈던 법안이나 아니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가운데서 이 그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걸 그 300명을 다 분석하면서 그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운데 있지? 네.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원활한 이 국회 활동을 위해서 양쪽에 또 그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서 다 보였단 말이죠.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게 지금 이 될 때까지 한다라는 거 말고는 전술과 전략이 전혀 없잖아요. 이 특히 이제 이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. 그리고 또 뭐 어디 기사를 보니까 뭐 박성준 그 민주당 수석 그 원내부대표도 뭐 여야 원내대표나 회동에서 뭐 소리 지르고 뭐 해서 오히려 우원식 의장한테 뭐 꾸중 듣고 뭐 그랬다는 이제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 옛날 같으면은 그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.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기자들 옆에서 있으면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뭐 한번 삿대질하고 뭐 이러겠지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굳이 그럴 일은 없잖아요. 그러면 이게 진짜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있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인가?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. 그렇다면 이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싶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참 이 보면 이재명도 오늘 아마 갤럽 조사 보면서 느낀 바가 좀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이재명 이제 모든 거 다 가졌지 않냐. 조기 대선 갔지, 탄핵했지. 그러면 지금부터는 뭔가 본인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넓게 좀 아량을 베풀고 네. 그리고 좀 차분차분 집권당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뭐 좀 변화가 있을까요? 저는 뭐 약간의 이제 노선 수정과 완급 조절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? 멘탈이 지금 멘탈이 가버렸죠. 우리가 뭐 몇 번 얘기했잖아요. 윤 대통령도 뭐 비상계엄 하기 전에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그 흥분돼 있고 네.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감정이 이렇게 막 고조돼 있는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재명도 주변에 뭐 버럭도 잘하고 뭐 신경질도 뭐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낸다 이런 거는 자기 마음이 네. 평정심을 좀 제대로 평정심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. 평정심을 좀 상실한 거 아니냐. 뭐 이런 건데. 근데 어제 MBS 조사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네. 뭐 나름대로 또 변신을 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지금 이게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조금 그 뭐랄까 그 정도를 벗어난 네. 탈당 권유라든가 뭐 김민전, 윤상현 의원들의 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에게 약간의 반사이득을 갖다 줄 수도 있고. 네. 그래서 저는 요런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당분간 누가 더 속된 말로 뻘짓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. 네. 저 이재명의 엇박자 패션, 저게 뭐 아주 상징적으로 대면해 주지만 참 본인도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생각이 많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박찬대한테 맡겨놨더니 너무 이거 일방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오늘 저 성적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유리한 국면에서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?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지금 지지율이 지금 이거밖에 차이 안 나냐? 아마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. 특히 이제 계엄 전으로 우리 국민들은요,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거 일은 살짝 잊어요. 이제 그렇죠. 잊으면서 이제 현재 일이 많이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걸로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. 아마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 정청래가 보면 참 우리한테는 보물 같은 존재예요. 그럼요. 아유, 정청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. 매일 저 이 막말 좀 해주기를 좀 바라요. 이렇게 해줘야 이제 좀 우리 지지층도 자극되고 하니까. 하여튼 박찬대, 뭐 정청래, 뭐 이런 인간들이 하여튼 참 벌여놓은 일들이 이렇게 참 결국은 국민들이 좀 이 안 좋게 보시는 걸로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면서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
오늘 오전에 10시